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8개월 동안 접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45년 차가 된 인공지능 아재,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GPT-4를 이용해서 15페이지짜리, 슬라이드 15페이지짜리로 구성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모범적인 사례를 미국과 영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해서 15페이지짜리 대본과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GPT에다가 요청을 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슬라이드용 이미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롬프트 없이 만든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15페이지짜리를 생성을 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를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GPT-4를 이용을 해서 한국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율이 세계 최고이며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15장짜리 이미지를 보셨던 것처럼 GPT에 이렇게만 요청을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러니까 GPT를 복잡하게 챗봇에서 코드를 하고 복잡한 과정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GPT-4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에 비해서 수억 배, 수십억 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각 슬라이드에 대한 대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각 섹션의 주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슬라이드 1부터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5, 6 이렇게 해서 15까지 결론까지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대본과 주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의 국가적 처리 비율이나 이런 통계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5섹션으로 생성할 이미지에 당신이 시청자나 수강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가능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GPT-4가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빙으로 되는. 그래서 당신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GPT가 인공지능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브를 시켜주고 자기가 자기 기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성은 중간중간에 유저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쭉 해서 이렇게 자기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아요 봐요. 당신은 가능한데 당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포가 인공지능이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없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능력은 무한하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요청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대본과 이미지 생성, 이미지를 생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쭉 생성을 이렇게 합니다. 쭉 하는데 제가 이게 PPT용으로 가로 긴 형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오다를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갖다 PPT 할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부터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쭉 생성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쭉 9, 10번까지 했어요. 10번째까지 했는데 중간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11부터는 가로 긴 형으로 생성해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PPT에 맞는
가로형으로 16대 9의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14번째, 15번째까지 PPT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모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단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포기하는 것을 묘사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사고 또는 인지부조화, 사고정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을 스스로 모르고 자꾸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그래서 이 GPT-4도 원래 4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죠. 미드저니처럼. 그런데 부하가 걸리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을 여러분들 대부분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쓰다가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뭐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는 되지 않겠어?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리 예단하고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을 스스로 캐치하지 못하고 안 될 것이다라고 인정해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유튜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로 긴형으로 처음부터 첫 번째 이미지부터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15장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생성해 줍니다. 어떨 때는 얘가 연속적으로 10장을 계속해서 대본에 따라서 생성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제가 용량의 한계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장씩 하고 나서 중단이 되면은 그냥 계속 진행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가 생성을 하면은 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까지 슬라이드 이미지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내용은 콘텐츠가 길기 때문에 몇 번 보시지도 않으셨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 하세요. 썸네일만 보고 하시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PPT 하나를 15페이지짜리 슬라이드 PPT를 만드시는데 GPT에서 나의 챗봇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GPT를 이렇게 빌드업을 새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면은 내가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 챗봇을. 그런데 이 크리에이트를 만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코드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GPT-4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어가는 영상에서 보니까 한 장의 이미지밖에 생성이 안 되네. 이것도 대단한 거다. 뭐 나아지겠죠라고 포기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정관념에서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러고 이렇게 GPT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구성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기능들은 GPT-4에 있는 기본 기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GPT-4의 기능에 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굳이 저걸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PT-4를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명령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거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제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제가 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국의 효문화를 반영하는 단편 소설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10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요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를 하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작성해주고 10장의 이미지로 표현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개요하고 10가지의 주요 섹션으로 주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10장을 이렇게 쑥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GPT-4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대본을 쓰고 자기 대본에 맞는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그 부분에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보시는데 외국인으로 나온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죠. 그 부분을 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국인 여성의 이미지, 손녀와 할머니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GPT-4를 가지고 이용을 하실 때는 내가 만들 이미지를 쓸 필요도 없고 대본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만 요청을 하시고 명령어를 어떻게 주느냐, 이미지를 명령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이 블로그에 제가 모두 개방을 해놨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명령어도 한글로 주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한국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효도를 하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작성하고 10장의 이미지로 표현해 줬어요. 제가 한 사항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GPT-4가 이렇게 소설의 개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다 쓰고 10가지의 주제에 맞는 이미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를 만들면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되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못하니까 제대로 이미지가 안 나온다. 그런 고민에서도 벗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잘 이해를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못하신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공개를 해놨으니까, 전체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번만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소설, 동화책, 그리고 PPT 슬라이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만 하시면은 희망사항만 글로서 표현해서 몇 줄로 입력을 하면은 GPT가 대본도 써주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또는 PPT의 슬라이드 이미지도 다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